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민국 물안전과 물복지를 책임지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육성을 통하여 대전 지역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 KBS 대전이 함께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24살이던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딱 1년 된 날입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김 씨는 밤에 홀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더구나 김 씨는 다음 날에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고용 형태와 신분에 따라 위험도가 틀린 상황에서 일해야 되는 사회는 정말 부조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해마다 1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집니다. 작업자의 안전이 경영 효율에 밀려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이익을 당해도 말도 못하는 수많은 김용균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의 삶이 일터에서 파괴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수도권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최근 기업들이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지역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충남 9개 시군에 수도권 기업 등 27개 기업이 투자 이전을 약속하면서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1조 이상인 유니콘 기업의 발판이 되는 혁신적 기술 창업 기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 지방에서는 처음 대전에 건립됩니다. 서울 테헤란 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넘어 대전이 새로운 창업 혁신의 메카로 떠오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를 기준으로 충청남도는 2등급, 충남교육청은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반면 충남교육청은 1단계 하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자치단체 체육회장이 자치단체장에서 민간으로 이양돼 첫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전에서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깜깜이 선거 우려도 나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저서 출간 기념회에서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정치개혁과 지역발전, 자치분권 국가의 시대적 사명 완수와 일하는 국회를 위해 21대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예산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6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자욱한 연기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 힘들어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장 안전한 대피로를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 김용균 씨가 젊은 나이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죠. 정 기자 오늘 그 태안화력발전소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김용균 일주기 추모제와 함께
한국 서부발전사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죠? 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과 노동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사고 총책임자인 김병숙 한국 서부발전사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1시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본관으로 이동해 고 김용균 일주기 현장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추모제에는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도 참석하시는데요. 이날 재단과 노동계는 책임자 처벌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 촉구,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이 김미숙 이사장은 아들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그 아들이 죽음 이전에 12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음에도 또 28번이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돈이 들어간다고 연이은 사고를 방치한 원청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숨지고 난 이후 법도 개정되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정부 발표도 수십여 차례 이어지면서 참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도 이 지역의 산재 사망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따 28년 만에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내년 1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바라보는 눈은 환영이라기보단 걱정과 우려가 앞선 냉소적인 시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업주와 하도급, 하청업체 대표의 처벌 수위인 벌칙 규정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고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이른바 하청을 주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산안법 개정의 계기인 김용균 씨 같은 발전사 하청 노동자들은 산안법상 도급 금지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발전사에서 위험 업종의 노동자 업무를 여전히 하청을 주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위험의 외주와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네. 노동계에선 이를 두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특히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중대재해 또한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대전공장의 연이은 2차 폭발,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당진 집배원 과로사, 아파트 건설 현장 추락사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이렇게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 당국의 대처는 어떻네요? 지난 5월까지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통해 위험 요소를 파헤쳤었습니다. 그렇죠. 사업주나 기관 입장에선 산재로 노동자가 숨지면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이 중단돼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요. 그런데 5월 이후에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작업중지 운영 지침을 개정하면서 전면 중지 원칙이 부분 중지로 후퇴하면서 산재로 근로자가 숨져도 공장을 멈추고 강도 높은 감독을 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운영 지침이 후퇴한 것이 그러니까 개정산안법, 김용균법 개정에 맞춰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3일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망 산재에서도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시험실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만을 내린 채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번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 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달라. 더는 청년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위험한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정 기자, 서울의 테헤란노나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기술 창업 전용 공간이 지방에서 처음으로 대전에 건립이 되죠. 네, 구글이나 우버, 샤오미 같은 기술 창업인을 위한 스타트업 공간인 팁스타운이 어제 충남대학교에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총 3,8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20여 개 입주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는 팁스타운을 유성구 궁동, 어운동에서 추진되는 스타트업 타운과도 연계해 혁신 창업자들과 교류의 장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착공식 자리에서 대전을 높은 과학기술을 가진 자원이 많은 도시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집약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이 대전 팁스타운이 벤처 신화를 새로 쓰는 요람으로 성장해서 그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경제 소식이죠. 그 충남의 산업단지에 27개 기업이 투자 이전을 한다는 발표가 어제 있었죠. 네, 충남 9개 시군에 수도권 기업 등 27개 기업이 투자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그 투자 이전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분양률이 28%에 불과한 장항산단의 경우 최근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지로 낙점되면서 6개 기업이 투자 이전을 약속했는데요. 네. 준공을 앞둔 보령 웅천과 관창산단에도 2개 기업이 새로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에 총 1,200여 새 일자리를 비롯해 해마다 4,624억 원의 생산 효과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예, 이 충남의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이 균형 발전과 인구 유입에 효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대전에도 이런 소식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제 오후 8시 48분쯤 충남 예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서 54살 이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집에서 불이 났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총 1시간 30분 만에 불을 껐는데 이 과정에서 방 안에 숨진 이 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도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수도권 해당 지역 운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이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93명이고 자격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며 모집 기간은 12일까지입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고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는 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모집합니다. 대전 유성구민과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을 전달하는 산타 발대식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세종과 천안 13도, 대전 홍성 14도, 서천 15도 등 13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2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과 내일 모두 대기가 정체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지만 온정이 담긴 기부의 손길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개인 기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신규 회원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액 기부로 아너 소사이어티 활동은 물론이고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기업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아너 소사이어티 활동을 비롯해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화제의 인물 삼진정밀 정태희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정태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참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고액 기부라는 좋은 일을 하시고도 인터뷰를 고사하셔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셨나요? 여전히 쑥스러워서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 자체를 본인도 좀 쑥스러워하고 주변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가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시군요. 그 예전에는 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선행을 조용하게 하는 경우를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 사장님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시는 만큼 이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일을 많이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일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이제 뭐 사실은 제가 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된 이유도 뭐 이제 기업인으로서 첫 번째 가입을 하게 된 것도 주변의 기업인들한테 좀 서로 공감되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을 좀 동참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뭐 옛날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이렇게 몰래 하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서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동참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그 주변에 설득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뭐 마찬가지로 쑥스러운 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올해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기부의 손길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 사장님은 다양한 기부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데 처음에 어떻게 기부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최근 들어서 뭐 경기가 많이 그 위축되다 보니까 네. 뭐 기업인들이든 개인이든 많이 심정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너소사이어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 경북한 의원의 그 위원장님께서 네. 저한테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시세에 비해서 아너 숫자가 너무 적다. 네. 기업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대전 사람들이나 이 충청도 사람들이 약간 좀 수줍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네. 이게 왼손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다 알게 해서 네. 좋은 일 하는 데는 동참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업인으로서 해줘야 다른 기업인들도 좀 동참할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서 좀 고심 끝에 참여를 하게 됐고 덕분에 뭐 현재로는 한 70여 분의 아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제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이 아너 소사이어티인데, 네네. 예, 대전에서는 기업인으로서는 1호로 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셨죠? 예, 뭐 이제 그 취지가 기업인들이 좀 동참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인 1호로서 저를 그 이승호 원장께서 저한테 저를 갖다 이렇게 권고를 해서 동참을 하게 됐는데 네. 뭐 덕분에 많이 그 기업인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사실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도 이제 이렇게 다들 어렵고 좀 이런 그 사랑의 온도탑도 올해 작년하고 똑같은 60억을 설정을 해놓고 가고 있는데 네. 올해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 사장님이 1호 기업인 아너였고 지금까지 대전에 몇 분이 기업인이 아너가 계시죠? 예, 기업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4분의 그 아너 회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올 연말에도 기업인 한 분이 이제 저희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서 이제 아너에 가입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요, 올해도? 예, 한 분이 이제 아마 곧 가입하는 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인 그 아너 회원이 이제 한 분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뭐 사실은 대전이 그 주변 도시에 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아너 숫자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좀 적극적인 활동이나 노력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그 아너가 되시는 한 분도 정 사장님 권유로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이제 그렇게 권유하게 됐고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와 봉사, 이게 또 가족들의 지지와 지원도 중요한데, 최근엔 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고, 또 자녀들도 나눔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밖으로 이런 얘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어떻게 하셨네요. 근데 예. 뭐 저희 부부 아너고요. 또 사실은 나눔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 유전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하게끔 네. 일종의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좀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직장에 다니고 이러게 돼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나눔 리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를 하면 네.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대전에는 아마 대전시장님을 비롯해서 한 60여 분의 이제 나눔 리더들이 있고 지금 네. 아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아마 서로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저도 저희 집사람도 적극적으로 이런 나눔에 대해서는 지지해주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런 저희들의 생각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습관 내지는 뭐 유전적으로 좀 물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가족들도 아주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부부 아너라면 사모님도 똑같이 1억 원 이상을 따로 기부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사람이 자기가 변화한 만큼 다른 사람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부모들께서 이렇게 기부를 몸소 보여주니까 자녀분들도 잘 알아서 따라오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기부의 유전자가 있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을 넘어서 또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 회사 차원의 봉사와 기부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뭐 가정하고 뭐 같은 개념으로 이제 회사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동참을 유도하고 또 직원들도 잘 참여해주고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끝전 뛰기를 해가지고 그런 모아진 끝전에 이제 회사하고 같이 보태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거를 사서 뭐 주변에 나눈다든지 또 그런 배달 활동에 이제 우리 직원들의 가족이나 자녀들을 참여시켜서 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직원들의 자녀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교육이 좀 되어질 수 있고 나눔의 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뭐 묘비 닦기를 한다든지 또 뭐 집에서 사용할 만하나 이제 쓸만한데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물품들을 모아서 이제 그 무슨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쪽에 내놔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몸으로 하는 거 또 금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 네. 연말에는 좀 그 송년회나 이런 거를 좀 간소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자 이런 거에 동참을 해서 이제 송년회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좀 축소하고 이제 그런 비용 같은 거를 또 이제 뭐 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직원들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그 문화 나눔의 문화가 좀 확산되고 사회 저변에 좀 널리 깔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그거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회사군요. 그 아너 이전부터 그 나눔을 오랫동안 실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실천하신 특별한 이유가 따로 뭐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사실 나눈다는 게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사실 네. 나누다 보면 받는 것보다 뭐 몇 배의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주변에다 얘기할 때 좀 이기적인 생각이다. 내 좋으려고 나누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기업인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네. 금전적인 부분이나 가끔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하지만 사실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그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그 되는 도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뭐 큰 안어같이 1억을 쪼갠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대전은 큰 기업이 없어서 작은 금액들을 또 그 다음에 뭐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또 몸으로 하는 봉사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기쁨을 좀 나누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다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예. 꿈을 꾸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뭐 이런 뭐 사실은 나눈다는 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점점 세상이 척박해가고 있는데 나눔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뜻하고 행복한 또 그리고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회사도 지금 즐거움이 있고 따뜻한 그런 회사로 만드는 거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서 아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꿈꾸는 꿈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화제의 인물 삼진정밀 정태희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